민법 총칙 중에 계약 등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란 놈이 갖춰야 될 요건, 계약을 통해서 손에 넣고자 하는 권리 의무, 그게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고 또 계약 당시 실현이 가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 번째, 이 적법해야 된다는 거죠. 적법이란 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법을 지키는 거죠. 그죠?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 이게 적법이에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적법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 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행규정, 강행법규라는 게 있고 임의규정, 임의법규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을 때 보통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안 지켰을 때 이걸 이제 위반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강행규정은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강행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근데 임의규정은 임의라고 되어 있죠. 임의가 뭐예요?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지만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되니까 안 지켰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되겠죠. 법을 이렇게 나눠요,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나눌 필요는 없고 학자들이나 대법원이 나누게 돼요. 근데 어쨌든 적법에서 말하는 법이란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일단 이렇게 나누니까 뭐만을 말하는 거예요? 강행법규만을 해요.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법규만을 의미한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올까요? 임의규정 골라라. 에? 어떤 규정들을 5개를 나열을 해놓고 임의규정을 골라라.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적법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법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는데, 그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그 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때 당사자가 법을 위반했어. 그때 법이 이거냐에 따라서 무효냐 아니냐가 달라지니까 어떤 법이 이건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법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뭐 전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법 규정을 하나 딱 보고 이게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을 구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나와요. 구별해라.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될까? 다 필요 없고요. 임의규정에 잘 나오는 거 하나만 우리 기억을 합니다. 임의규정에. 안 지켜도 되는 거. 아까 임대차라는 거 봤었죠. 임대차가 뭐였어요? 돈 주고 물건 빌려 쓰는 게 임대차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에 주택을 임대차했다.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이고 빌리는 사람이 차이나 그랬죠. 그런데 이 주택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누가 고쳐줘야 돼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럼 당연히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른 갑에게 연락을 하겠죠. 고쳐달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연락이 안 되거나 갑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알아서 고치시고 영수증 보내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다시 말해서 얘가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고쳐주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을의 비용으로 고치고 나중에 갑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걸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민법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걸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민법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입문서에
저기 뒤에 가면 아마 임대차가 한번 나올 거예요. 259페이지. 259페이지 찾으셨어요? 간혹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확인 좀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외우시라 그러는 의미는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 259페이지를 가면 천천히 찾으세요. 네. 여유를 드릴 테니까. 잘 못 찾는 분들이 많으셔. 259페이지 가운데 딱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26조 우리 민법 제626조 1항 동그라미 1 요게 1항이에요.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2항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장나면 네가 고쳐라 네 돈으로 특약을 했어요. 우리 알았다. 그럼 뭘 특약한 거예요? 이거 포기 특약한 거죠? 고장이 났을 때 임차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고치기로 특약을 했다면 이걸 포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626조를 위반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626조에서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로 특약했다는 건 626조를 위반한 거예요. 자, 이때 이 포기 특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법률행위예요. 이게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효냐 무효냐는 확정성과 가능성을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면 무효가 되는 거죠. 임의 규정이라면 유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구별해야 되고 우리 대법원은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우리 대법원은. 결국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법원이에요. 그것도 대법원. 그러니까 우리는 대법원이 임의 규정이다라고 판단한 것들 그것만 몇 개 기억하면 되는데 그중에 요거 하나 요거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3번 답으로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비용 상환 청구를 임의 규정으로 골라라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뭐라고 나올까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이 법은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만을 말한다? 강행규정,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그걸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된다. 임의규정, 임의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이건 무효가 아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임의규정의 예를 하나 꼭 시작 처음이지만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기억이 나요. 안 그러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요 강행 규정이 대법원에 의하면 또다시 둘로 나눠져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라는 건 이것도 처음부터 좀 구별하셔야 돼요.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127페이지로 돌아가면 3번의 적법성 127페이지 양가로 2번의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1번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은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의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거래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투기가 굉장히 심한 지역은 토지거래 규제구역, 그 중에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 이게 임의 규정이라면 유효겠죠. 근데 강행 규정이에요. 그리고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이에요.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효 이렇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무효예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같은 경우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시고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이 중개 수수료 상한을 규정해놨어요. 몇 프로 이렇게. 지금 최고 상한이 0.9%인가 그렇죠. 이걸 넘으면 안 돼요. 이것도 효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0.9%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역시 무효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행 규정은 대부분이 효력 규정이어서 위반을 했을 때 무효가 돼요. 근데 강행 규정 중에는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이 됩니다. 처벌은 되지만 무효가 아닌 놈들이 있어요. 야, 좀 전에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라 그랬지 않냐? 예, 무효라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강행 규정은 대부분이 효력 규정에서 무효인데 요런 놈이 있더란 말이죠. 요런 놈이.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죠.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옳은 지문이에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언제나 무효다. 틀린 지문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무효인데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문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예요. 민법은. 이게 예외예요. 다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인 거예요. 아까 강행 규정은 뭐라 그랬죠?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 했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처벌돼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이 단속 규정이 어떤 게 있는가? 이걸 물어봐요. 예외니까.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요. 이걸 되팔아요. 되파는 걸 뭐라 하죠? 전매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 같은 건 많이 들어보셨죠? 되파는 걸 말해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전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 A 토지를 사가지고 병한테 넘겨주려면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돼요. 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을은 세금을 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부동산 사보신 분. 취득록세 내보셨을 거예요. 네. 취득록세를 내요. 팔았어요. 뭘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가지고 되파는 사람은 살 때 취득록세, 팔 때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그 세금을 안 내려고 미등기 전매를 했다.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되팔았다. 자, 미등기 전매할 때 방법이 이렇죠.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매도인, 갑, 매수인, 공란. 갑에게 돈을 조금 더 주기로 하고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해서 을이 서류를 받아요. 그리고 병한테 팔아. 그리고 매수인을 누구로 채워? 그럼 마치 계약서 상으로는 누구하고 누가 계약을 한 것처럼 갑하고 병. 그럼 등기가 어떻게 넘어가요? 갑에서 이걸 중간 행약 등기라고 해요. 을은 세금을 떼먹으려고 이런 짓거리 한다 그랬죠. 당연히 국가는 이거 막아야 되죠. 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거를 금지하고 있고요. 너는 병에게 되팔 때 네 이름으로 등기하고 등기 넘겨줘라 이렇게 놨어요. 즉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면
처벌되도록 형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렇게 미등기 전멸했을 때 걸렸어 을이. 처벌되지요? 근데 처벌로 끝나질 않아요. 국가는 뭘 추징할까요? 떼먹으려고 했던 세금을 추징해요. 그런데 얘한테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려면 이거와 이거는 유효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 세금 추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무효인데 어떻게 세금을 추징해요? 무효라는 건 너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던 거고 판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떼먹으려고 했던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 추징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세금은 추징해야 되겠다. 해서 유효로 만들어요. 뭘 위해서? 세금 추징을 위해서. 이 세금 추징을 국가 행정 목적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행정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금 추징이죠. 네? 이걸 국가 행정 목적이라. 이렇게 세금 추징과 같은 국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 이런 것들을 대법원은 다 뭐라 한다?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뭘 뜯어내기 위해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왕왕 생기게 된다. 그래서 강행 규정 중에는 예외적으로 단속 규정이라는 놈이 있다. 그래서 결론,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말이죠. 그리고 단속 규정에 예가 되는 걸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나중에 물법법 가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동그라미 2번, 강행법 규정, 단속 규정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행정 목적이에요. 그죠? 그걸 달성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이 있고, 네 번째 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되는 중간생략 등기가 있더라. 이런 걸 단속 규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성관에서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첫 개강할 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을 둘로 나눈다. 강행과 임의로. 두 번째, 강행도 또다시 둘로 나눈다. 효력과 단속으로.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임의 규정에 해당되는 예 하나,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예 하나. 딱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살을 좀 묻히는 거예요.